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 영역 확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디자인은 인간 중심 설계를 실현시키는 종합적인 창조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이미지의 가시화만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업의 이념, 시스템, 제품의 컨셉, 소비자의 요구, 에 대한 구현 등을 이제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창조 활동을 우리가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정의를 각자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디자인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디자인 매니지먼트란 디자인이 갖고 있는 정의의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제 융합돼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창조적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재화 등을 활용해서 디자인 기능, 조직,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이제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영역에서의 조직, 기타 조직 이런 것들 이제 말하고, 업무 시스템 검토나 구축, 인재 육성 등을 행하는 경영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우리가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디자인 매니지먼트 이제 검토 항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향상의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 그래서 디자인 매니지먼트 영향력 확대를 좀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명기, 그다음 형성기, 조성기, 확대기, 성장기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각각에 대해서 그 이벤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명기인 경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디자인한 그런 경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26년 기업 디자인 부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여기서 GM이라든가 GE라든가 웨스트 하우스 사우스 이런 회사에서의 이제 그 부서 활동,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 회사 설립, 그다음에 산업 디자이너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고, 영국에서의 조직. 그리고 50년대는 이제 디자인은 이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다 이런 모토 아래 미국 아스펜 디자인 대회라든가 어떤 디자인에 대한 컴피티션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필라델피아의 디자인 경영 세미나라든가 이런 이제 활동들이 쭉 있게 되고, 그다음 75년도에 이제 디자인 경영 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디자인 경영에 대한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간이 되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제 시스템화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디자인 경영의 시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구라든가 교육 포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관점에서의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보면, 기업 경영 관점에서의 디자인 활동은 예를 들어서 드러커는 제조업의 육체 노동 생산성을 50배로 높이는 것이 이제 20세기이고, 21세기는 이제 지적 노동 생산성을 같은 비율로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치 있는 자산은 지식 노동자와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디자인의 자산은 이제 브랜드하고 디자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브랜드는 이제 경영 자산이 되고, 디자인은 이제 기업 자산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기능에서의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보면, 디자인 기능의 재정의와 디자인 효용 추구,
정의가 되겠고, 기존의 정의,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각자 생각해보고 각자 그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정의하고 시스템 구축, 제품 차원하고 사회 차원에서의 구축이 이제 더해져서 어떤 사회 차원의 구축은 기술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컨셉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에 대한 솔루션 제공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디자인 업무의 본연의 자세는 이제 유기적 사고하고 논리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디자인의 인간생 영역 설계, 그 다음에 활동 영역에서의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영역 설계,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화되는, 그래서 디자인의 이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참고문헌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써 있는 참고문헌들을 활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인데, 첫 번째 15세기에서 16세기 앵크로스 운동에서 목장이라든가 농업 개량을 목적으로 경작지와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이제 앵크로스 운동인데, 이때 당시 15, 16세기 이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목장을 운영을 했죠. 그런 앵크로스 운동에 의한 농경 방식이 변하는 제1차 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2차 산업 1851년 런던에 대형 박람회 계기로 본교가 되었고, 전기, 내연기관, 합성수지 등의 발명은 산업화에 이제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형태와 기능은 하나이다. 이 말은 프랭크 게리가 한 말이다. 네 번째, 20세기 혁신을 토대로 가전 소재, 금융 유통, 자동차, 항공, 우주산업 등 산업 분야가 이제 확산이 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보건, 교육, 여가산업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산업 발달에 의해서 기존 산업 사회 질서를 파괴하였다. 다섯 번째, 21세기에는 육체적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었으며 정보 기술이 출현하였다. 여섯 번째, 디자인은 인간 중심 설계를 실현시키는 종합적인 창조 활동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에 답을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제 IT라는 게 이제 정보통신인데 무슨 뜻이냐, 좀 주관이 되겠죠. 주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8번은 여러분들 그 숙지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로버트 리치에 의해서 서비스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단순 생산 서비스, 대인 서비스, 상징 분석적 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였다.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퀴즈를 1번부터 6번은 OX고 7번, 8번은 좀 적어서, 여기는 이제 8번은 이 가로에 적혀 있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퀴즈로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퀴즈가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퀴즈인데 1번부터 6번
OX 그리고 7번부터 8번을 주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댓글 카페에다가 카페 댓글로 남기면 되겠어요.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정의를 일단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디자인, 그려서 나타낸다.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하고 습득하게 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지혜.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그래서 디자인 매니지먼트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비즈니스 게임 상에서 이제 디자인의 위상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뭐 연구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판매, 생산 이런 활동이 있겠죠. 각각의 활동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미돼서 플러스 알파, 즉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를 이제 운영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아트, 요 사이에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이 이 매니지먼트인데, 이 매니지먼트는 어떤 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또 예술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리얼하고 과학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어떤 그 테크니컬한 그런 아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르크 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한 내용을 좀 보면, 디자인의 문제를 정의하고 가장 적합한 디자이너를 찾아내어 주어진 시간과 예산, 그리고 시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정의를 최초로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토팔리안이라는 사람은 조직체 내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의 모든 국면을 경영하는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기업 수준과 프로젝트 수준으로 구분한다. 또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디자인의 문제, 프로젝트의 범위, 기업 환경에 관한 참여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넓혀야 하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게 이제 토팔리안에 의한 얘기고, 이제 고구라는 사람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자인 매니저들이 조직체에게 있어서 가용한 디자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디자인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린스라는 사람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그 프로세스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게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쿠프와 프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의 필요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그 다음에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에 이제 기여하는 것이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코프는 기획이란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어떤 그 의사결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정의,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각자 갖기 바라고, 지금 마이크 파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각자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디자인 매니지먼트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요거 이제 한 example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정의는 각자가 정의를 만들어 보기 바래요. 어쨌든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을 경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비전, 가치, 요걸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생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그런 경영자, 디자이너,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 이게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그 구조체화 해보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정의를 우리가 이제 각자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한번 쭉 각자가 정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라고 예제로 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이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된 그런 융합된 그런 부분인데, 이 디자인과 이 매니지먼트가 이제 합해져서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되고,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이제 DM이 이제 D하고 M 해서 DM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그 어떤 조직의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 달성 또는 생활 문화의 그 창달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만들어 봤다, 이런 얘기인데, 요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 참고를 해서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뭐다,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각자가 만들어서 정립을 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얘기한 이 디자인 매니지먼트 정의,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조금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속성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속성을 좀 보면,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속성은 이제 퀄리티 게임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속성은 이제 퀀티티 게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에 대한 어떠한 게임적 입장인지 퀀턴티에 대한 게임적 입장인지를 이제 디자인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부분의 속성을 이제 담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공 여부는 독창적 사용자의 요구 충족,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마케팅 사전조사, 이익의 양 이런 거에 속성이 있고, 업무의 질, 그다음에 기존 시장 요구, 그다음에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속성에서는 이제 이익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다 이게. 이익이 중심이 아니고 그 부차적인 그런 부분이 되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의 이익은 이제 합리성이다 이게. 그리고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속성에서 보면 현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시한다 이제. 현재 디자인의 새로운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창의성을 통해서 뭔가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혁신, 창조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기본 요소를 보면 디자인 매니지먼트 속성은 이제 창의성, 고도의 신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판단이 있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는 기본 요소는 이제 관리성이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취하는 입장이 속성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디자인의 정의도 우리가 앞전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래서 창의성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주요 3요소를 좀 보면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을 우리가 이제 주요 3요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창의성의 주요 3요소 잘 한번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 그래서 이러한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출이 곧 독창성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리지널리티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작하는 그런 저술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호라든가 어떤 만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작가의 독창성, 즉 오리지널리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 작품의 질이라든가 창의성이 돋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창성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주요 3요소, 감수성, 상상력, 직관력 좀 기억을 하고, 독창성, 즉 오리지널리티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만들어진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성이 있는데 좀 보면 내용을 보면 감수성은 이제 예리한 관찰력이 원동력이다. 일단 어떤 창의성을 생각할 때 창의력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관찰이 필요하다 이죠. 이 관찰은 여러 형태가 있겠죠. 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관계, 연관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융합 이런 부분에 의한 관찰,
일단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리한 관찰력이 원동력이 필요하고, 평범한 자연 환경,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남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인상을 느끼고, 그 인상들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서로 결합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로,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데에 기여하는 게 이 감수성, 즉 예리한 관찰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좀 보면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서 서로 결합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보고 느끼고 관찰한 요 내용들의 어떤 이슈의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연계짓고 또는 결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독특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여하는 게 이 감수성, 즉 관찰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직관력은 디자인 작업에서 획기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직관력이 있어야 이걸 요 독특한 형태의 창안된 이 기여한 감수성으로부터의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식이나 현상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직관력이다. 좋다, 나쁘다 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직관력에 작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상이죠. first impression.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 큰 역할로 작용하는 게 이 직관력이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직관력의 능력이 이제 다르죠. 관찰력, 감수성도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력, 이게 이제 상상력이죠. 그래서 어떠한 억압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 같은 세계를 이제 날개를 펴서 상상하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상상력이 되고, 이 상상력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 다르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사람이 살아온 특정한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죠. 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독서, 이제 간접적인 지식을 얻는 거죠. 경험도 마찬가지죠. 간접적인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간접 경험, 간접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은 양을 소화하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상상력은 이제 실현 가능성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어떤 여기 이제 상상력이 갖는 기본 틀이 되고, 그 다음에 공상이나 몽상은 이제 황당무계죠. 이 경우 공상이나 몽상은 실현 가능성이 이제 배제된 부분이 되는 거죠. 때로는 상상력은 이제 어린이가 이제 훨씬 더 크다, 어른보다. 그래서 어른은 이제 아무래도 자라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좀 제약사항,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제약사항이라든가 그
지식의 오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독서의 양이라든가 경험, 지식의 양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적 제약보다는 자유, 프리덤의 결과가 이 상상력이 갖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유롭게 꿈과 같은 세계를 이제 상상하는 게 상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수성, 직관력, 상상력이 창의성의 어떤 3대 요소로 기본 내용이다. 이게 먼저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이 꼭 이렇게 이 3대 요소로만 정의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물은 이 퀴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에서 6번까지 OX하고 7에서 8번 주관식 이걸 풀어서 그 문제도 쓰고 답만 이렇게 OX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도 쓰고 OX 문제도 쓰고 주관식 이렇게 그 만들어서 카페 댓글 또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해설까지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